소록도 가는 길 53회. 지욱은 순영의 손에서 고기 봉지를 빼앗는다. 이런 것을 뭐하러 사오는 것이오? 모처럼 불고기가 묵고 싶어 사오는 것입니다. 이자 우리도 묵고 싶을 때 고기를 묵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누가 당신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말라고 했어? 당신이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 여자를 주려고 산 것이 아니냐고. 종현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어무이에게 저 여자란 말은 너무 심하지 않소? 심할 것도 없어. 병들어 찾아간 아들을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대문도 열어주지 않고 쫓아버린 여자를 누가 어머니란 말이오? 난 절대로 그런 여자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소. 아무리 그래도 천륜은 어쩔 수 없는 기라에. 당신이 그렇게 부정하고 싶어도 천륜인 것을 웃자겠노? 천륜? 무엇이 천륜이라는 말이오? 자식을, 그것도 병이 든 자식을 아니라고 부정하고 몰아내는 것이 천륜이라는 말이오. 그리고 난 저 여자를 믿을 수 없어. 지욱은 어머니로 인정을 하고 싶지도 않지만 집에 들여놓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가지 않는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없는 여인네를 무엇을 보고 가족으로 함께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인가? 차림새 또한 남루하기 짝이 없다. 어떤 고생을 하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곳까지 오는 차림새가 너무나 초라한 것이 미움부터 치솟는다. 차라리 제대로 살기나 하면서 찾아왔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가슴이 부글거리는 화를 사귈 수가 있을 것이다. 종현아버지, 그러지 말고 조금 진정하이소. 며칠 기시다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 며칠을 참아주면 안 되니까. 며칠이 될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이곳에 있을지 어떻게 알아? 차림새로 보아 어디 갈 곳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왜 이제 와서 내가 저런 여자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소. 그냥 불쌍한 노인네 한 사람 거둔다 생각하고 며칠만 참아주소. 순영은 남편의 마음을 달래준다. 박효숙은 정신없이 불고기를 먹는다. 지욱이 뭐라고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신경도 쓰지 않는다. 이제 박효숙으로서는 이곳에서 쫓겨나면 어디에도 갈 곳이 없다. 박효숙은 이따금 생각나는 지욱이었다. 자신이 버린 자식이라 생각을 하며 살아온 날들이다. 자식을 데리고 재혼을 할 수 없었던 박효숙은 남편의 일가벌이 되는 집에 지욱을 맡겨놓고 재혼을 했었다. 자식이 있다는 말을 하지도 않고 전처가 낳은 3남매를 키우며 살아왔다. 지욱이 그곳에서 성장을 하며 목수일을 배우면 평생을 밥을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욱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지욱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아예 죽은 자식이려니 하며 체념을 하고 있었다. 지욱이 찾아왔을 때 박효숙은 아무것도 생각할 사이도 없이 남편이 알까 보아 겁이 났다. 툭하면 구타를 하는 남편이 박효숙으로서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다. 지욱을 그렇게 냉정하게 쪼잡아버리고 나서도 지욱에 대한 생각은 커녕 다시 찾아올까 마음을 졸이며 남편의 눈치만을 보며 살아온 세월이다. 그런 남편이 얼마 살지 못하고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고 나니 전처의 소생들은 박효숙을 쫓아내어 갈 곳이 없게 된 박효숙은 남의 집 가정부로 전전하다 다시 남자를 만나 또 재혼을 한다. 그곳에서 딸을 하나 낳고는 그런대로 살만하다고 생각을 하며 열심히 살아왔으나 무슨 년의 팔자가 그렇게도 드센 것인지 또다시 남편을 떠나보내고 말았다. 하나 있는 딸 역시 20살의 어린 나이로 남자를 만나 살림을 차리고 어머니를 돌보기는커녕 툭하면 손을 내민다. 얼마간의 돈을 가지고 있던 박효숙은 그렇게 딸에게 모든 것을 주고 난 뒤에야 지욱을 생각해낸다. 살아있다면 40을 훌쩍 넘었을 나이였다. 그런 몹쓸 병에만 걸리지 않았더라도 지금은 대목수가 되어 자신의 여생을 의탁해도 좋을 것이었다. 박효숙은 일단 소록도를 찾아가 볼 생각을 한다. 지욱을 데리고 있던 사람의 말로 소록도로 찾아가 보라고 말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낸 것이다. 박효숙은 손가락에 하나 남은 금반지를 팔아 여비를 마련한다. 금반지라고 해야 고작 2돈짜리였지만 막상 팔고 보니 뭔가 허전한 마음이 들고
이제는 그나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맨몸이라 생각하니 그곳에서 아들을 만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일어난다. 이제 60 중반의 나이에 들어 어느 곳에서도 받아주는 곳이 없다. 딸에게도 가 있을 수 없는 박복한 팔자를 한탄하면서 그렇게 소록도로 찾아가며 지욱이 살아있기를 처음으로 빌고 빌어본다. 이제 아들의 얼굴조차 기억이 희미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엄마라는 것을 알고 나면 문전박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 하나로 여비를 아껴가며 찾아간 소록도였다. 밥은 한두 끼 굶을지언정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견딜 수 없는 목마름 때문에 어디서든지 담배를 꺼내어 피운다. 그렇게 찾아간 소록도에 지욱은 없었다. 여러 사람을 잡고 사정을 하고 애원을 해서 지욱이 경주에 살고 있는 것을 알아내고 무작정 찾아온 것이다. 초입에 있는 공판장에서 지욱의 이름을 말하고 물어보니 곧 바로 지욱의 집을 알려주었으나 집은 텅 비어 있었던 것이다. 배고픔과 목마름이 더욱 지치게 하였으나 끈질기게 기다린 박효숙이다. 그런 박효숙이 지욱이 가란다고 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갈 곳도 없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들의 집에 머물 생각을 하면서 며느리의 수발을 받으며 편안한 여생을 보낼 생각을 한다. 아들이 아무리 역정을 낸다고 해도 엄마를 정말 쫓아내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불고기를 실컷 먹고 나서 오수에 빠져든다. 다행스럽게 아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여유롭게 잘 살고 있는 것에 안심을 하고 마음이 느긋해져 온다. 더구나 며느리의 인심이 그리 각박해 보이지 않는 것도 편안함을 주는 이유였다. 살림살이도 깔끔하고 정갈하다. 다만 양계장이 있는 동네라서 들어오는 입구부터 닭똥 냄새로 비위를 상하게 하고 있지만 그것도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자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고 그런대로 살만한 곳이라 생각하면서 흐뭇한 마음이 되어간다. 그러나 그런 박효숙의 마음과는 달리 지욱의 차가운 냉대와 눈동자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는 것에 박효숙은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지욱아, 이제 그만 애미를 용서하고 마음을 풀면 안 되겠냐? 누가 엄마란 말이오? 난 죽어도 당신을 엄마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노독이 풀어졌을 테니 어서 이곳을 떠나세요. 떠나시는 여비는 얼마간 보태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집을 놔두고 어디를 가겠냐? 그동안 오랜 세월을 떨어져 살아온 아들인데 이제 더 이상은 내 아들과 떨어져 살지 않겠다. 아들, 2번씩이나 그것도 병들어 찾아간 아들을 그렇게 차갑게 냉대를 하고 쫓아낸 사람이 이제 와서 아들이라는 말이 쉽게 나옵니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 난 그 집에서 쫓겨나야만 했다. 게다가 내가 문둥이라는 사실을 알면 아마 너를 죽이려 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너를 아들이라 말을 할 것이며 아는 척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이냐? 그런 핑계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생각하기도 싫으니 제발 이곳을 떠나세요. 난 죽어도 못 간다. 내 아들이 있는 집이 바로 내 집인데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 지욱은 박효숙의 뻔뻔스러움에 기가 질린다. 그렇다고 무작정 끌어낼 수는 없는 일이다. 순영은 그런 시어머니와 남편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만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안한 나날을 보낸다. 순영은 시어머니를 보면서 남편이 시어머니를 닮았다는 것을 안다. 참으로 키도 크고 뼈대가 굵직한 모습의 시어머니는 여자보다는 아주 잘생긴 남자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이 굵직굵직하고 체격이 크신 것이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를 그대로 빼닮은 것이다. 남편이 아무리 모자지간임을 부정하려 해도 너무나 닮은 두 사람이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남편은 선한 인상을 풍겨주는 반면에 시어머니는 고집스럽고 억척스럽게 보인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마 시어머니가 살아온 세월이 그만큼 힘들었고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순영은 좀처럼 남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전화로 순미와 오빠한테 하소연을 한다.
동욱은 순영의 전화를 받고 깊은 생각에 빠진다. 아무리 밉고 증오가 쌓였다고 해서 부모를 내쫓을 수는 없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순미와 통화를 한다. 지욱이 순미라면 좋아하고 순미가 대학 교수의 자신의 처제라는 사실이 매우 큰 긍지를 가지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순미의 말이라면 그래도 들어주는 지욱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순미와 함께 내려가서 지욱을 설득해 볼 생각이었다. 동욱은 순미에게 함께 내려갈 줄 것을 요청한다. 다행히 순미가 잠시 시간을 낼 수 있다는 말에 순미의 시간에 맞추어 날짜를 정하고 내려갈 준비를 한다. 처음으로 사장 어르신을 뵙는 자리에 빈손으로 갈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도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육류와 과일이다. 또한 담배를 피우신다는 말에 즐겨 피우시는 담배도 준비한다. 사골과 불고기감으로 소고기를 준비한다. 아내가 잘 아는 정육점에 부탁을 해서 특별히 좋은 것으로 준비한다. 아범아, 가서 김서방을 잘 설득시켜야 한대이. 아무리 그래도 부모를 내치는 법은 없는 거이다. 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김서방이 순미 말이라면 잘 듣는 편이니까 순미와 함께 내려가서 설득을 하고 오겠습니다. 오야, 내도 시간을 내서 찾아뵈어야 하겄다. 지금은 너희들만 가서 잘 설득해서 잘 모시고 있으라고 해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사위의 마음을 이해한다. 순영의 마음이 바로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파온다. 자신들이 버림을 받았다는 것에 심한 상처를 입은 그들이라 생각하니 사위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그 양반 역시 그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딸이 잘 해드리길 바라고 있었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심정이 오죽했을 것인가를 생각하니 남의 일 같지 않고 다시금 순영을 그리워하며 기다려왔던 지난 날들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다. 이 여인은 순미가 내려간다는 말에 다소 안심이 된다. 그래도 대학 교수라 그런지 남을 설득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순미였다. 이 여인 역시 순미의 말이라면 어렵다는 생각을 한다. 아무리 자신의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당신보다 똑똑하고 힘을 가지고 있는 자식이기에 말 한마디 하기도 어려운 자식이었다. 또한 든든하기도 하고 믿음직스럽기도 하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면 순영이 힘들고 조금 고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세상에 시집살이를 하지 않고 사는 여인네는 없다고 생각하는 이 여인으로서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한다. 내 자식이 고생스럽다고 시어머니를 모시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게다가 사위가 끔찍하게 아껴주고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믿고 있는 이 여인이다. 동욱과 순미는 경주로 향한다. 출발하기 전에 순영과 통화를 하고 순미와 같이 내려간다는 말을 한다. 종현 아버지, 오빠하고 순미가 온다고 합니다. 형님하고 처제가?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있나? 아무래도 당신을 만나러 오는가 싶습니다. 지욱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다. 처남과 처제가 온다는 것은 지욱으로서는 반가운 일이었다. 그러나 분명히 어머니의 일로 해서 오는가 싶어 마음이 무겁다. 조상님들과 부모라면 효성이 지극한 사람들임을 지욱 또한 알고 있기에 자신이 어머니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온다는 생각을 한다. 그렇지만 어느 누가 무슨 말을 하던 절대로 어머니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는 지욱이었다. 동욱과 순미는 조금 늦은 오후에 도착한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